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1,000조 원을 밑돌며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부실 및 비리 사고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은행 임직원이 4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판매 수수료가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기관 매수 확대에 힘입어서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증권부 강광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45% 오른 1974.6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이번 FOMC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지며 사흘 만에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는 이틀 동안 이어지는데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확률을 50% 수준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새벽 4시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1,4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개인도 1,300억 원어치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2,90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 금융업, 통신업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의약품, 의료정밀, 서비스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신한지주와 KB금융, 삼성생명 등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 SK하이닉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형주의 4분기 실적 악화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하고 있다고요? 네, 증권사들이 주요 상장사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 삼성전기,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주들의 4분기 실적 부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은 삼성테크윈의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66,000원에서 6만원으로 10% 가까이 낮췄습니다. 삼성전기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4분기 실적 부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목표 주가도 힘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대우증권, HMC 투자증권 등이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연간 영업 실적 전망치 정정 공시를 통해 올해 순이익 전망이 기존 2,993억 원의 흑자에서 3,422억 원 적자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NG 공급 과잉으로 북미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캐나다 혼리버 광구에서 3,800억 원 수준의 손상차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17일 목표 주가를 95,000원에서 85,000원으로 낮췄습니다. 네. 자, 그리고 CJ E&M이 게임 산업 매각설에 몸살을 앓고 있군요. 물론 회사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CJ E&M이 게임 사업 매각설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회사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매각설이 흘러나오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CJ E&M은 전날보다 9.15% 떨어진 28,300원을 기록해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날 CJ E&M은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 부문과 자회사 CJ 게임즈를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는 루머에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게임 사업 부분에 대한 매각설은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와 함께 CJ 게임즈의 부진한 실적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CJ가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CJ 게임즈를 계열 분리하려 했지만 이마저 결렬되면서 게임 사업 부분에 대한 매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CJ E&M 측은 CJ의 게임 사업 부분 매각 추진설은 사실무근이며 현재에도 게임 사업 부분 및 자회사 CJ 게임즈에 대한 매각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게임 사업 부문의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CJ 게임즈에 대한 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금액 일정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가블 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여름 휴가비와 김장 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 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인건비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1,000조 원을 밑돌며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난 탓에 거래 대금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월 중순인 현재까지 958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848조 4천억 원을 기록한 2006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거래 대금의 침체는 증권사의 실적 저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 불황과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증권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어 어느 해보다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끝없이 터져나온 부실 및 비리 사고로 올해 은행 임직원 420여 명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7년 외환위기 관련 징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는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의 강도를 높이고 문제가 발견되면 특수검사를 통해 은행들의 환부를 도려낼 방침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 들어 부당, 부실 영업 및 비리와 관련해 징계한 국내 은행 임직원은 424명이었습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85명으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고 제주은행 68명을 비롯해 우리, 전북, 시티, 농협, 부산, IBK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순이었습니다. 백화점 판매 수수료가 정부의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백화점 판매 수수료율에 따르면 7개 주요 백화점의 올해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8.5%로 작년 28.6%에서 0.1%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상위 3사는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무려 28.9%를 기록했고 AK플라자, 갤러리아 등 나머지 4개사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상품별 판매 수수료율은 의류가 높고 가전, 도서, 완구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셔츠와 넥타이의 경우 판매 수수료율이 무려 34.9%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총 주식 투자액의 38%가 삼성과 현대차 그룹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별 기업으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분평가액이 19.1%, 4.3%로 1, 2위를 기록하는 등 투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CEO 스코어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투자 평가액을 조사한 결과 5% 이상 투자한 기업은 총 137개사였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59조 6,306억 원으로 국민연금 총 주식투자 평가액의 74.2%에 달했습니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5% 이상 투자한 14개 계열사의 지분 평가액이 20조 6,622억 원으로 전체 투자 평가액의 25.7%에 달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8개 계열사의 지분 평가액이 9조 4,415억 원으로 11.8%였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극장을 찾은 관람객이 무려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인당 연간 4편씩의 영화를 본 셈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국 영화 시장의 성장 배경 또 관객들의 반응에 대해서 문화부 최수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간 영화 관객이 드디어 이제 2억 명 시대를 돌파했는데요. 자, 이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예, 올해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가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어제까지 1억 9,997만 명이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하루에 30만 명이 영화를 본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 오전에 연간 2억 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봅니다. 열흘 정도 남은 연말까지는 2억 1천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는 약 10%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10년 전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2억 명이라고 하면 실감이 안 가실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4번씩 극장을 방문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는 영화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같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영화 산업 국가로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2억 명 관객 중에서 한국 영화를 찾은 비중이 무려 59%나 됩니다. 할리우드 영화든 외화를 본 관객은 41%에 그쳤습니다. 자국 영화가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미국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네. 자, 할리우드 영화의 공세 속에서도 우리 한국 영화가 꿋꿋이 잘 선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한국 영화가 호평을 받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올해 관객수 1위에서 10위까지 영화를 보면 한국 영화가 무려 8개를 차지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포함해 외국 영화는 2개에 불과했습니다. 1200만 명을 모은 7번 방의 선물을 포함 설국열차, 관상 등 한국 영화의 동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블록버스터급을 비롯해 흥미로운 소재, 아기자기한 이야기 등 이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 영화가 성장했습니다. 이미 많은 영화가 해외에 수출돼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관객들의 영화 관람 형태도 바뀌고 있다던데요. 30, 40대들이 늘고 또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요? 예, 최근의 특징으로 40대 관객이 눈에 띕니다. 한 영화 사이트에서 예매표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30대, 40대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화하면 20대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흥행 1위를 차지한 7번 방의 선물의 예매율 통계를 보면 40대 이상이 42%, 30대가 37%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영화관을 방문하면서 관객층의 폭을 확 넓힌 겁니다. 극장에서 가족 단위 관객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처럼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물론 개선해야 될 점들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영화 시장의 양극화 문제 역시 심각하다면서요? 예, 양극화는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 시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영화 흥행 10위에 든 영화의 매출액은 전체 영화의 38%나 됐습니다. 20위까지를 보면 56%나 됩니다. 개봉장의 2%에 불과한 영화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금을 모은 대형 영화가 히트하고 또다시 이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형 영화는 투자금을 모으기도 어렵고 상영관을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영화 시장이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영화를 만드는 인력들의 보수는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스태프의 연간 임금 수준은 팀장급이 916만 원, 그 아래 직급은 631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영화가 성공해도 돈을 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영화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 영화계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네, 영화가 성공을 하고 그에 종사하는 영화인들도 함께 성공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지 소비자인 관객 그리고 제작자, 생산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겠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안에서 제조사의 자료 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두 가지 조항이 3년간 일몰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들은 단말기 유통 법안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최근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실패가 있는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 9천만 달러를 추가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판결 불복 법률 심리와 재심 배상의 감축을 신청했습니다. 판결 불복 법률 심리는 배심원단의 판결을 배제하고 재판부가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단은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 9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K건설이 독일 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이집트에서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따냈습니다. SK건설은 이집트 민간기업 카본홀딩스가 발주한 36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계약을 독일 린데사와 공동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SK건설은 총 공사금의 9억 달러 규모의 폴리에틸렌 생산시설 공사를 담당합니다. SK건설은 설계, 조달, 시공 이외에 기본 설계와 지분 참여, 파이낸싱까지 담당합니다. 농협은행이 학생과 직장 초년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자를 추가로 주는 엔돌핀 통장과 엔돌핀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엔돌핀 통장은 6세에서 33세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잔액 100만 원까지 연 1.5%의 기본 이율을 주고 농협은행 펀드에 가입하면 우대율 0.5%포인트를 얹어 최대 2%의 금리를 받습니다. 엔돌핀 적금은 봉사활동 횟수에 따라 최고 1%포인트의 우대 이율을 줍니다. 엔돌핀 적금 1년제 기준 기본 금리는 연 2.5%, 우대 금리 1.5%포인트를 적용할 경우 최고 연 4%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